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같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컸습니다. 금리 인상을 천천히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이 반드시 금리 인상의 시작점은 아니다 라면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금리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디게 진행된다라면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내 증시가 계속 지지부진한 반면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되는 곳으로 투자 자금을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국내 증시에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 과연 괜찮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올라가고 풍력은 내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면서 관련 종목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의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원전을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겠다. 중국이 최근에 부딪힌 문제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약간의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다시 S&P 500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땡겨 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낙폭을 상당폭 줄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중의 상황 그리고 진행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우지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장중에는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1시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고 3시경까지도 계속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 바로 직전에 주가가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죠. 0.09% 하락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캔들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으로 시작했다가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플러스 0.8% 상승세 마감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은 미국 증시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상당히 힘이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FOMC에 대한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 다들 우려감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괜찮아,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재료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FOMC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같이 나온 거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인내심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멀찌감치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아주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이번 달부터 바로 개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죠. 일단은 11월달과 12월달에는 150억 달러 매입 규모를 줄이고 나서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이제 어떤 정도의 규모를 진행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150달러 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줄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늘릴 것인지, 이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어제 이야기해드린 부분이고요. 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인데 이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물가 상승세가 일단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고 이것은 이제 어차피 줄어들게 될 것이고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된다라면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과 그리고 금리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됩니다.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테이퍼링이 내년도 중반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는 내년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도 완전 후반부 정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국채 금리는 1.52% 수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금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은행주도 그다지 지금 썩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멀리 있기 때문이겠죠.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면 한국은행은 이제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더 이상은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은행주들 일단은 멈춰가 되는 거고 금리 인상 수혜주들 일단 멈춰. 하지만 금리 인상은 어차피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뭐 변함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이 조금 뒤로 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나마 안심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골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나오는 지표들을 살펴보게 되면 나쁘지 않았고요.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에서는 이제 그 실업률, 고용지표 이런 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사상 최저치를 찍을 것으로, 사상 최저치는 아니겠죠. 이제 지난번보다 더 낮아지는 한 4.7%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주말장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는가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부 장세 결정이 되겠죠. 근데 다음 주 초반까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 전까지는 일단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미국 상황을 보시면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0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4,000명 감소했다. 26만 9천명. 또다시 줄어들었죠. 지난해 3월 14일 날 25만 6천명을 기록한 이후에 최저치로 되어 있다. 지금 시장 예상치가 27만 5천명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내려갔어요. 25만 6천명과 26만 9천명은 13,00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정도면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다 회복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이 회복되면 일단은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업들이 뭐 투자를 했건 어쨌건 간에 일자리를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돌려놨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자,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개인 소득 그리고 지출까지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선순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비농업 부문에서 이제 생산성 예비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묻혀가지고 그다지 중요하게 힘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악재성 재료는 그냥 뒤로 묻혀졌고요. 그냥 좋은 재료들만 눈앞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실업률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실업률이 너무 떨어져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뒤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 되면은 당연히 물가는 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점을 이 실업률에 놓고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FOMC의 결정이 금리 인상에 또다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다시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일단 내년도 9월 금리 인상 시기를
한 6% 정도까지 높게 잡았다가 지금 70%로 다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상이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시장에서는 뭐 큰 문제 없이 네, 그냥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주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손터는 개미.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뭐냐, 공매도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말들 많지만, 일단 공매도든 뭐든지 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수익이 안 난다. 네. 근데 미국 증시 봐라.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잘 가지 않느냐, 뭐, 이제 천슬라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계속적으로 뭐, 6만 전자에서 달랑달랑 7만 전자 넘어가는 그런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속탄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올 들어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지금 1월 달에는 42조 1,700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6월 달이 되니까 27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달에는 22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금 반토막 난 거죠.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수준은 뭐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즉 물려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방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냥 시장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재래시장에서 이제 사람이 많아야지 뭐 물건을 잘 팔고 뭐 물건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할 것이고 뭐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도 돈을 벌고 할 것인데 경제가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변동성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또 조그만 종목들이 그 변동성에 노출되다 보니까 테마주로 갑자기 급등락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약간 건강하지 못한 그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해외 증시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중국 이런 쪽에 상장된 해외 주식 거래 규모가 무려 196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수준이 있죠.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96조라면은 이런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해외 시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국내 사람들이 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해외에다 투자를 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당연하게도 수익을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간 수익률 차이가 너무나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느냐? 당연한 얘기다. 뭐 지금 횡보 또는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국내 증시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느냐. 그런데 꾸준하게 상승세 일단 사놓고 있으면 신고가 이렇게 나오는 미국 증시 너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해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즘에는 해외 투자도 옛날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국내 증시 가만 보시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그 환차익 이런 것까지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환율에 대한 어떤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달러로 바꾼 것을 이제 원화로 넘어올 때는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1달러에 1,000원밖에 안 주던 것이 이제는 1,080원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부수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우호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럼 미국 증시 와이낫이 되는 거죠. 해외 증시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쪽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단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안 사고, 네, 조금 덜 올라간 거, 더 올라갈 것 같은 거, 그런 쪽으로 막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런 투자의 방법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단타 들어가면서 이제 신고가 매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도 약간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어쨌건 간에 돈을 벌면 좋은 거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국내 증시 이대로 좋은가라는 생각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여기를 떠나는가, 왜 내 물건을 안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안 먹지? 내가 먹어보기엔 맛있는데 왜 안 먹지? 난 다른 사람들 입맛에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그 상황을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상황이 있어야 되든 어쨌든 네,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좋은 환경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뭐 보호한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주가만 상승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중점을 쏟아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떠난다, 저래서 되겠느냐, 국부의 유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시장 좋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투자를 할 거란 얘기죠. 그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목하고 있는 것은 공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치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도 증시 상황 굉장히 썰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점점점 주가를 올려놔야 되겠죠.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 다 다른 쪽으로 내쫓고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증시 빨리 바닥 잡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도 굉장히 잘 올랐었습니다. 원전주, 한전기술은 신고가를 보였고요. 풍력주, CS 베어링 급락세, 또 CS 윈드 급락세, 뭐 이런 종목들 나왔죠. 풍력주들이 완전히 뭐 쏟아지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둘 다 신재생 아니냐, 이제 뭐 그 신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S 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들 올랐었습니다.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어서 그동안 주춤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슬슬 이제 다시 네, 원자력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자, 근데 지금 원전 관련주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한전기술이 23%대 크게 뛰어 올랐었고요. 한신기계부터 시작해서 뭐 두산중공업, 두산 뭐 이런 것들 난리가 났었죠.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 건설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원전주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중국이 이제는 뭐 탄소 재료, 탄소 배출의 어떤 감축,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석탄에 질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석탄을 떼가지고 탄소 배출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 힘들다, 전력난이다. 그러니까 원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 정도 건설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150기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국가가 35년간 세운 원전 수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야,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이 이제 전력난에서 탈출을 하겠다, 아주 크게 뛰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원전이라면 네, 국내에서 이제 어떤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돈벌이 되겠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신재생 에너지들은 우리도 한번 어떻게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른 것들,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그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 물론 다 조금씩 내렸습니다만은, 풍력이 워낙 많이 내린 이유는 미국의 이제 그 미국 기업이 아닌가요? 미국 맞죠? 그 풍력 발전, 전 세계 1위 풍력 발전 기업인 베스타스가 올해 실적 전망치를 두 번째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이 아닌가? 어쨌든 외국 기업이요. 네, 외국 기업이라고 봅시다. 어디 거 기업인지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 기업이, 이 책임자가 지금 보니까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등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년까지 힘든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네, 부담스럽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덴마크 쪽이네요. 덴마크 코펜하겐 증권거래소에서 베스타스는 18% 급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쪽이네요. 전 세계 1위의 풍력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야, 풍력 아직도 멀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증권가에서는 아직 뭐 이런 정도까지 우려할 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국내 풍력주는 이제 베스타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다. 네,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사가 발주를 할 때 철강 가격으로 원재료를 계약하고 동시에 원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철강제 가격에 따른 악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가 됐든지 간에 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전도 어떻게 보면 탄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좀 밀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친환경이다라고 얘기했지 꼭 풍력을 키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풍력 쪽으로도 어느 정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것이 있다라면, 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또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것이 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이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어떤 집중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원전 또는 소형 원자로 뭐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출발했지만 어느 한 놈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 다른 놈들은 이제 조금 뒤처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어요. 그 산업 발전의 어떤 속도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 올랐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살짝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배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악재를 딛고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나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가자, 이렇게 손 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 이유는 그냥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개인 투자자들 다시 오게 하려면 국내 증시 수익률 좋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은 올라갔고 풍력은 내렸다. 같은 친환경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자는 호재가 나와서 이제 악재 이후 호재를 통한 주가 상승, 풍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다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남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관건입니다. 감정 통제에 실패하고 나니까 자꾸 엇나가 매매를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잠시 시장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쉬는 것도 투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시장이 중립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장에 맞서면 안 되고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부분은 맞아요. 이길 수가 없지 뭐 시장을 어떻게 이깁니까? 시장이 1 더하기 1은 5다 라고 해도 그것은 5가 맞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라고 얘기해봤자 틀린 사람은 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자꾸 틀리는 거인 거 아시죠? 물타기 하려더니 안 되네. 이거는 좀 어려운가 보다. 자, 쉬는 것은 투자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매매를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매매를 멈추고 조금 기다려서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급할 거 없잖아요. 시장은 어차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부분 충분히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시간 많잖아요. 평생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 여유 있게 느긋한 투자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서둘러서 따라 들어갈 거 아니고 내려간다고 서둘러서 팔아먹을 거 아닙니다. 느긋하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장이라 변동성이 좀 나올 거예요. 변동성이 좀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는 투자 오늘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